경옥고랑 공진단은 아침에 공복에 복용하시는 걸 가장 추천드리고, 경옥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가을철에 드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긴 해요. 왜냐면 호흡기 증상이 좀 떨어져 가고 이런 것들. 의서에는 여름과 가을이라고 나와 있긴 해요. 그러니까 여름과 가을철에 가장 먹기 좋다. 하지만 인삼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예전에는 많이 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신맛이 나기도 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래서 여름철에는 좀 먹기가 힘들었다. 근데 요즘에는 너무 저희가 이제 보관 방법도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제조도 잘 하기 때문에 그런 거 걱정 없이, 근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다시다차 다 좋지 않나. 그 중에서 정하자면 저는 가을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그 자연의 변화가 몸에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여름이 되면 당연한 얘기일 수 있지만 혈액이 몸의 체표면으로 많이 순환을 하게 돼요. 그래서 더위에 체열을 빨리 발산시킬 수 있도록 혈액순환이 그렇게 돌고, 가을철로 넘어가게 되면 겉표면에 돌았던 혈액순환이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때거든요. 그때 여름에 많이 이 혈액이 겉으로 돌면서 체력이 소진이 되면은 들어올 혈액이 부족해진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가을에 병이 나고 겨울에도 병이 난다. 그런 것들을 보충해주는 약이 이제 그쵸. 숙주향이라든지 뭐 맹문동이라든지 몸에 수분을 보충해주는 쪽에 약재가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경옥고도 가을철에 도움이 되는 게 좀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제 개인적인 경험상 제가 공진단 사실 고가의 약이기 때문에 한의사들 입장에서도 혼자서 챙겨 먹기에 한의사도 부담이 돼요. 근데 제가 많이 힘들 때 하나씩 먹어봤는데, 이런 표현은 좋지 않지만 확 올라오죠. 확 체력이 좋아지는 게 느껴지고 하루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업무량이 늘어나는 걸 제가 직접 느끼고 나서는 공진단을 정말 많이 추천하고 다니거든요. 특히 크게 병을 앓고 나시고 나서 회복력이 잘 안 올라오시거나, 보통 그런 분들은 환절기마다 잔병 치료를 하실 확률이 남들보다 훨씬 높겠죠. 그런 분들한테 공진단을 많이 추천드리고,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내가 뇌 기능을 너무 많이 써야 되는 사람이다. 요즘 현대인들이 안 그런 사람이 누가 있나요? 특히나 더 뇌 기능을 많이 쓰셔서 뇌가 피로해져서 온몸이 피로증후군에 활력이 떨어져서 그러신 분들한테는 이 사양이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공진단을 많이 추천드립니다. 수험생한테 공진단 정말 좋아요. 그래서 수험생들한테 공진단 정말 좋고,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또는 운동선수들, 극단으로 체력을 쓰시는 분들한테는 공진단이 가장 좋은 것 같다는 판단은 돼요. 우선은 아까 말했듯이 공진단에 사양이 들어가 있고, 사양이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는 거에서 가격은 천차만별이에요. 사양이 절반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건 과장이겠지만 약값이 절반으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양의 고가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확인이 중요하고, 사실 성분은 안 적혔지만 구성 약재는 적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약재가 정말 저희가 정식 수입하는 사양인지를 보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걸 확인하시고 하시는 게 좋고, 이름만 보고 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향 공진단 이런 거 많잖아요. 사실은 요즘에 목향 공진단, 침향 공진단, 좋은 약재지만 아까 말했듯이 약재의 차이 좀 확연히 납니다. 사양을 따라갈 수 있는 약재가 아니기 때문에 목향 공진단이나 침향 공진단이 더 싸게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사양은 방금 이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동물성 약재이고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사양이 정량으로 들어간 공진단이 더 비쌀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원방 공진단이에요. 그래서 원방 공진단이 이제 제대로 된 공진단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나머지 공진단들은 이 가격적으로 좀 더 유리함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양을 조금 덜 넣거나 아니면 다른 약재로 교체가 됐거나 하는 공진단이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정품인 거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그 사이트에서 인증서를 줘요. 멸종동물 거래 제약 그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그 기관에서 발급해주는 인증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인증서가 들어가 있으면은 정품 원방 공진단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한약을 먹으면 살이 찐다는 말은 거짓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살이 안 찐다고 말씀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한약을 먹어서 살이 쪘다 한다면 그 사람이 소화기관이 원래 좋지 않았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한약을 먹고 소화기가 좋아져서 식욕이 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많이 먹어서 살이 찌면 한약 때문에 살이 찐 게 아니라 한약을 먹고 소화기가 좋아져서 그분이 많이 드셔서 살이 찐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게 무서워서 한약을 못 먹겠다 하신다면은, 소화기관이 만약 튼튼하신 분이라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소화기관이 안 좋다 하면은 미리 알려는 드려야 됩니다. 이 한약을 먹고 식욕이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은 드리고요. 왜냐하면 한약이라는 게 건강 상태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보다 체중이 좀 늘어야지 건강 상태로 갈 수 있다. 그래서 한약을 쓰면 그렇게 갈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 한약을 먹어서 살이 찐다? 이거는 맞진 않고, 식욕이 너무 떨어져서 체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분들한테 식욕을 증가시켜서 몸 상태를 올린다. 이건 가능할 수 있지만, 그럴 때도 말씀은 드립니다. 그래도 이 한약을 먹고 이제 식욕이 조금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렇죠. 제 생각에는 옛날 시대상이랑 좀 연관이 많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잘 먹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질병들이 많아서 억지로라도 식욕을 돋궈서 아니면 살이 잘 찌게끔 고단백질, 고지방 뭐든 간에 그런 약을 지어서 줬었던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영양 같은 거를 구워가지고 우리가 양고기탕 이런 것들 아직도 산후조리로 그런 것들을 많이 먹잖아요. 양육탕이라고 해서. 근데 그런 것들을 먹으면 당연히 고열량이기 때문에 살이 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근데 요즘에는 그 양육탕을 먹을 일이 없어요. 왜냐면 영양 상태가 이미 좋기 때문에. 오히려 세포 활성이 많이 떨어져서 아니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세포 활력이 떨어져서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옛날만큼 살이 잘 찌는 약을 쓸 일이 없어요. 어린애가 뭐 밥을 안 먹는다. 그러면은 살찌는 약을 쓸 수 있겠죠. 이 약 자체가 사실은 칼로리가 있잖아요. 칼로리가 많지 않은데 살이 찐다. 이거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저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물만 먹어도 살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이제는 다 알아요. 근데 한약도 칼로리가 있어요. 그럼 칼로리 이거 먹고 살쪄.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기능을 도와줄 수는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것도 체질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죠. 만약에 너무 말라서 스트레스이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살이 찌게끔 바꿔주기 위해서 저희가 소화기관을 마구마구 좋아지게 해주는 약을 드린다면은 살이 찔 수 있겠죠. 근데 약이 그렇게 마구마구 찌우지기 위해서 지은 게 아니라 그냥 치료약으로 들어갔는데 살이 쪘다. 라는 거는 한약 때문이 아니라 원래 그분이 소화기가 좋지 않은 상태였고 건강한 상태로 돌아간 거라고 보셔야죠.